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운다. 고구려의 신님이 우리 버렸어. 안시성을 주지 않는다. 영화 3개 정도를 찍는. 야, 이걸 다 만들 수 있을까? 다 찍을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영화 안시성은 당나라 황제 이세민을 상대로 고구려 안시성에서 88일간의 전투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시성에서 안시성주 역할을 맡았고요. 양만춘 역을 맡았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사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해석하는 바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비범한 인물을 만들고 싶어서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반역자라고 몰리면서도 안시성을 지켰던 그런 성주였기 때문에 야망보다는 자유로움과 어떤 괴로움 없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봤습니다. 야, 이걸 다 만들 수 있을까? 다 찍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4번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요. 20만 대 5천 명의 싸움. 4번의 전투를 처절하게 싸우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걸 과연 다 찍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먼저 봤고요. 그런데 또 이 작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만춘 장군, 성주 양만춘이 더 칭송받지 못한 영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도 조금 더 알리고 그리고 관객들한테 양만춘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죠. 그 당시에 이제 영계 소문이 왕을 죽이고 쿠데타에 이제 성공을 하고 또 근데 거기에 이제 동조하지 않은 인물로서 반역자라고 인식이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또 영계 소문이 그래서 안시성을 침범해서 안시성을 그 반역자라고 몰렸던 양만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싸움도 했다라는 사료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어떨까? 거기서부터 물음표가 생겼었어요. 그 당나라를 상대로 안시성을 지킨 것이 결국엔 고구려를 지킨 큰 그림이 되었죠. 근데 처음부터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를 했을까? 어쩌면 후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성주로서 이 성민들을 지키고 싶은 첫 번째 마음에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마 영화의 표현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료에는 안시성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고요. 양만춘이라는 이름도 확실치가 않다라는 그런 사료들이 많아서 일단은 양만춘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얘기할 때 안시성주라고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장군의 이미지와 전쟁을 통해서 나오는 전쟁 영웅의 어떤 모습들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온화한 카리스마인지 아니면 성빈과 같이 하는 애민의 정신으로 시작한 카리스마인지 여러 가지 이렇게 카리스마도 분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또 유호성 선배님이나 박성훈 선배님이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다르게 자유로운 어떤 인물로 표현을 하자고 했어요. 물론 전쟁을 통해서 물론 카리스마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생존이니까요. 하지만 전쟁 이전에 이 성민들과 어울리는 낮은 자세의 리더로서 그런 모습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이제 권력과 권위는 뭐 직업이자 위치일 뿐 사실 낮은 자세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그런 캐릭터로 일단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이가 30대 중반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가 아는 어떤 상식선
내가 가지고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어떤 거 재밌으셨던 게 있으세요? 모든 액션은 다 힘들죠. 또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썼고요. 특히 이제 로봇 암이라든지 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장비를 통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내가 마치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저희가 촬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영화와는 좀 차별점이 있는 그런 액션씬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배님들의 사랑 속에서 영화를 계속 찍어왔다면 이제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선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현장을 이끌어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굳이 내가 꼭 이끌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이게 곧 하나가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자리를 잘 지켰더니 옆에 후배 그리고 또 같이 하는 동료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안시성에 저의 역할은 제 자리를 온전히 제 직분에 맞게 그 자리를 지켰던 게 아마 우리의 팀워크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잊었던 우리의 고대사의 고구려의 역사와 기상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네버랜드 전투씬을 극장에서 확인하신다면 훨씬 더 즐겁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화 안시성은 그 고구려 당태종의 공격에 맞서서 양만춘과 안시성 성민들이 그 88일간 전투를 통해서 고구려를 지켜낸 전쟁 액션 영화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안시성 전투와 양만춘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그 학교 다닐 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삼국사기에 연개수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대망리 자리에 올랐을 때 유일하게 전국의 성주들 중에서 양만춘만이 그 쿠데타에 반대를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개소문과 양만춘이 서로 대립하는 속에서 양만춘은 그 중앙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그 당태종과 싸워서 고구려를 지킨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모르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안시성주 양만춘을 재발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되게 당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주장하는 그 주전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양만춘은 어떻게든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연개소문이 쿠데타에 반대를 한 거였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또 가장 열심히 싸워서 이제 고구려를 구한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을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구려 이제 안시성이라는 신화를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안시성의 유적들을 중국에 있는 유적지들을 몇 군데 가서 그 성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성하고 다르게 상당히 성이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아주 기세가 느껴지는 성들이더라고요. 고구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고구려는 상당히 그런 호연지계나 그런 이제 불구리 정신 같은 게 느껴져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화는 이제 성을 둘러싼 공성전과 수성전,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뺏으려는 자와 방어하려는 자의 그런 전투인데 이게 고구려 시대라고 하는 고대 전투인데 그거를 체험하는 방식은 마치 우리가 이라크전이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현대전의 느낌으로 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 장면에서 아주 넓은 앵글이 몹시는 스포츠 중계에 많이 사용하는 스카이워커라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고속을 담아내기 위한 로보담이라는 장비도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프로라고 그 아주 작은 카메라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정말 가까이서 이 전투를 지금 바로 눈앞에서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이제 연개소문이 당나라 대군 20만 대군과 15만 중앙 정부군이 맞붙는 전투거든요. 그거는 넓은 요동 벌판에서 고구려의 주력군이 철갑을 두른 개마무사가 전투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투는 이제 공성전, 당태종이 안시성을 정복하려 하는데 성민과 성주가 똘똘 뭉쳐가지고 준비된 그런 작전으로서 그걸 괴멸시키고, 근데 또 반면에 두 번째는 양만춘 성주의 아주 개인적인 그런 그 영웅스러운 액션을 보여주는 걸 컨셉을 잡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당태종이 실제로 안시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토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토산을 둘러싼 공방전으로 다 컨셉을 다르게 액션을 구성했습니다. 공성전이다 보니까 성을 둘러싸고 어떤 양상으로 전투를 벌이는지 자료를 조사했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역사서에 그런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안시성에 대한 기록이 되게 부족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우리 역사서에 제일 많은 기록일 정도로 이제 그런 공성전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뿐 아니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모든 공성전들을 보고, 그리고 서양의 예에서 뭐 로드스점 전 공성전 등등 해가지고 동서양의 모든 공성전을 연구해서 거기서 가장 이제 인상적인 그런 공방전을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 안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규모의 문제거든요. 이게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 정해진 일정 안에 이런 액션씬을 모두 소화하는 게 정말 힘이 들거든요. 한 영화를 찍는데 한 영화 3개 정도를 찍는 그런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그런 자본 안에서 어떻게든 이 영화를 완성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복식의 문제에서 우리가 고구려 중앙정보부는 최대한 그런 대마무사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근데 안시성의 사람들은 이제 고구려 연개소문과 대척점에 있고 그들과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만의 복식을 만들었습니다. 상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고구려 시대에 이분들이 쓰던 용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구려 시대의 말투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조선 시대의 말투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 현대적인 말투로,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 정해져 있는 고유명사 이외의 것들은 그냥 우리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걸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안시성을 찍기 위해서 그 중국의 고구려 유적지들을 가봤는데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구려를 상당히 홀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뭐 성들이 성도를 빼다가 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담장을 만들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자기 나라 문화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홀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유산으로서 좀 지켜져야 하는데 하는 되게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전쟁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명량 같은 해상전을 다루는 영화가 있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성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봤던 조선시대의 성은 대포가 발전되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성들이 다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고대에는 대포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본적으로 20m, 30m 되는 그런 높은 성을 차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공방전들을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안시성은 정말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액션 장면들이 4번이나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큰 스크린에서 좋은 사운드와 함께 관람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시성으로 황군을 상대할 수가 없어. 동시야 안식을청 일반 팽랑청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구려의 신님이 우리를 버렸어요. 모두를 죽음으로 몰지 마십시오. 성주만 믿고
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싸우자!